바로 이어서 정현순 변호사님 제주 4.3 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진상규명의 의의와 한계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현순 변호사님은 인권과 현대사회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그동안에 해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우리 이사장님 강연 빼고 같이 토론하는 거 말고 마지막 발제인데 너무 지루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정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올해 29년째 일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그 제주 4.3 피해자 이게 저도 이름이 맨날 헷갈려서 하는데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저희는 중앙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동시에 제주 4.3 평화재단의 이사로 있고 오늘 주최하고 있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라고 제주 4.3 70주년 이후에 결성된 단체인데 그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그 입법사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법률, 하나는 개정됐고 하나는 제정됐는데 그 중에서 3월달과 11월달에 있었던 우리 여순 사건법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특히 해방 이후에 제주 4.3과 우리 여순 항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혼란한 그 정부 그리고 미군정의 역할은 이미 그 앞서 두 분의 그 발표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 접수된 희생자는 약 1만 5천 명가량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제주 4.3 때 이 체포와 학살을 피해서 일본으로 망명하거나 뿔뿔이 흩어진 사람 그리고 그 와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그 전쟁 50년 1950년에 남북 전쟁으로 해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육지로 끌려가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까지도 다 합치면 그리고 실제로는 아직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당시에 2003년 국가보고서에서도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학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살 사건이 보시면 1945년 해방 이후에 물론 제가 오늘 수치를 갖다가 뭐 한 개 일자리까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려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주민은 한 20만 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라는 섬의 어떤 특이성이나 또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 가혹한 그 징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일본으로 가거나 밀항을 시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뭐 공부를 했던 외지인들 그런 사람 주로 일본에서 돌아온 분들이 6만 명 그래서 30만 명이 좀 안 되는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살된 사람이 아까 보고서에서 추측한 사람이 3만 명이니까 죽은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고 실제로 다치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제주 4.3의 관계가 없는 제주도민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그 비극이 발생한 거는 4월 7일 3.1절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우익과 그 좌익이 같이 3.1절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경찰이 어린아이를 짓밟고 가서 도민들이 거기에 항의를 하려 쫓아갔더니 폭동으로 인해서 발포를 했고 그때 6명이 죽었고요. 그 뒤로 1년간 그 뭐 여러 가지 혼란 와중 속에서 총파업과 그리고 좌익 그 세력에 대한 색출이 있으면서 2,500명가량 구금되고 3명이 고문치사당했는데 그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것들의 탄압이면 항쟁이다라고 하는 구호를 걸고 무장대 350명이 경찰 지서를 습격하면서부터 우리가 4.3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 기점을
47년 3월 1일 발포 시점으로 올려서 그래서 제주 4.3의 발발의 기원과 그 이후에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돼서 한라산 입산구지가 풀릴 때까지의 그 긴 기간을 우리는 제주 4.3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 4.3에 대해서는 뭐 여순과 마찬가지로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1954년에 북촌마을 가장 대표적인 학살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이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이 학살당한 사건 400명 정도가 한날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북촌마을에 그 사람들이 다 뭐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그 학교 운동장에서 학살이 일어났거든요. 울기만 해서 아이고 울었더니 잡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 체포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제주 4.3은 사실상 우리 역사에서 금기가 되어 있었고요. 아까 서중석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재단을 출연하신 그 김철원 선생님이 그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백조일선 위령비 파괴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계속되면서 사실은 말 못하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거의 50년 가까이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된 게 결국은 87년 우리 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였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 4.3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어서 2000년에 제주 4.3 특별법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반대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자마자 바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정도였는데 저는 그때 그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로 있어서 당시에 위헌 소송에 국가를 대리해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주 사람은 아닌데 그 인연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제주 4.3의 진상규명 운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규명 보고서가 2003년에 국가보고서로 채택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주 4.3 재민일보나 제주 4.3 연구소 등에서 꾸준히 민관 차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제주 4.3이 여기까지 오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제주 4.3 특별법과 국가보고서로서 그 진상규명 보고서가 채택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주 4.3의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적인 정의가 되었고 모든 백과사전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나오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완전히 국가 차원에서 끊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주 4.3 특별법은 모두 7차례의 개정을 거칩니다. 사소한 개정은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2007년에 사망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뿐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었던 개정이 있었는데 제주 4.3의 그 과정 속에서 법원에 의해서 그 당시에 폭도로 내지는 그 당시에 방공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의 판결을 받거나 또는 그런 판결이 없이 수용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용자들도 제주 4.3의 희생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에 지금 제주도를 가시면 보게 되는 제주 4.3 평화공원이 개관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였고 그리고 거기에 국고와 도비의 지원이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제주 4.3 평화재단의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2014년에 국가 추념일로도 지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에 사과를 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제주 4.3에 대해서 사과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뒤를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국가 추념일 행사에도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60주년이 그냥 허망하게 지나갔어요. 국무총리만 참석하고 그리고 그 법령에 의해서 유골도 조사하고 그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유골을 발굴했었는데 DNA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10년이 지나가서 제주 4.3 70주년이
사실 원래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됐었는데 탄핵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치르게 되는 행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하면서 제가 그 제주 4.3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했던 모든 단체와 그 다음에 개인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연대체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뭐 역사라는 게 다 안 들어가는데 뭐 역사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중 대다수가 제주 4.3이 뭔데 그거 빨갱이들이 일으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희생자의 역사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겠다 들어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광화문에서 큰 추모제를 열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박물관 전면을 덮는 이 플래카드 이 구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화가 딱 이럴 때 올까요? 그것도 스팸 전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몰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운동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드디어 2021년 작년에 개정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힘을 돋아준 게 제주 4.3 사건 중에서 특이한 게 일반 재판으로 많이 끌려간 사람도 있으면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군법회의가 2번이 있었는데 이 군법회의에 관해서도 공소장도 없고 재판 기록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다는 수형 기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2,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재심이라고 해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면 재판 기록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무슨 죄로 했는지 재판을 수사를 잘 받았는지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수형인 명분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은 재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몇몇의 변호사 저희 후배 변호사들 이렇게 해갖고 18분이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지방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특히 그 개정법의 주요 과제였던 제주 4.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재판받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즉 범죄자라고 불렸던 폭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무죄를 밝혀주는 재심이 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 안에도 그게 들어갔고요.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 열심히 재심을 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한꺼번에 300명도 하고 이렇게 계속 재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이거 작년에 만들어졌던 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입법사상 학살 사건에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민주화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5.18도 그렇고 했는데 부마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런 학살 사건에서 국가폭력 사건에서 처음으로 법률이 배상 내지는 보상을 해주라라고 하는 개정 법률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것도 무려 법이 제정되는부터 20년간의 끊임없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2021년 6월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서 오늘에 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사장이라고 그래서 저희 단체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해서 했는데요. 정말 많은 제주도 전체 공대 단체냐 200여 개 단체들이 이름을 걸었고 2,000명이 넘는 개인들이 다 참여를 해서 웬만큼 제주 4.3 70년간의 제주 4.3을 위해서 일했다는 분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을 넣고 6명의 상임 공동대표를 했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여기에 안 썼지만 여기에 고문 중에 국회의원이 125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나중에 개정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주년을 할 때 고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었는데 나중에 개정에 반대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70주년 추모 사업도 하고 특별법 개정하겠다, 미국 사과 요구하고 정명운동하겠다라고 했고요. 70주년이 지나고 나서 연대초로서 위원회는 해산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2018년에 특별법이 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해서 회원단체로 돼서 지금까지 왔고 특별법이 제정돼서는 지금 단체의 위상이나 활동 방안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특별법 내용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추가로 진상조사를 결의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상평화재단이 설립돼서 몇 번에 계속 끈질긴 진상조사 추가 자료집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국가 단위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으로 그 당시에 2003년에 나왔던 보고서 외에 미흡한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하자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재판 수용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직권재심하고 일반재판 수용인은 신청하는 거에 따라 개별 특별재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대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반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재심을 하는 것을 강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뜨거라 하고 지금 검찰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됐던 위자료 배보상 문제인데 결국은 다 우리가 진상보고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광범위한 국가폭력이었고 비록 그 4.3의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고 초기에는 미군정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률적으로 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거고요. 위로를 해주는 거고 보상은 국가폭력이 불법행위, 즉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국가의 행위로 적법한 행위에 따라서 피해를 입으면은 주는 위로금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행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것은 배상이 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배상이냐 보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거기다가 행안부에서 저도 몇 번 만나고 그 시민사회수석도 만나고 국무총리도 이 문제로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도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만약에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전례대로 배상이나 보상이나 돈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과거사 학살 사건의 피해자 수를 자기네들이 대충 계산을 해봤다. 그랬더니 제주도에게 1조가 넘는 돈이 가고 그리고 전체 과거사 학살 피해자들이 그러면 다 배보상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4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돈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끈질기게 몇 년간의 그 줄다리기 속에서 결국은 유족회, 즉 그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배보상이라고 배상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 그래서 3월 달에 들어간 법률이 뭐냐면 위자료를 사실 배상할 때만 주는 건데 그냥 대충 다 넣었습니다. 대충 그냥 벌금 물여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니까 되게 이상하죠. 어쨌든 지원이라고 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도대체 돈을 얼마를 주면 좋을지 연구용역 해보자라고 해서 이 정도로 끝냈고요. 이게 3월 달까지의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연구 용역을 8달 동안 해갖고 작년 11월 달에 연구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유족회 등 주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갖고 나온 게 사망자가 9천만 원, 후유장애가 9천만 원 아래 장애 등급을 고려해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개별 기준을 마련하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보상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주 4.3은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생존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일일이 그러면 가족들이 다 법원에 신청을 해갖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인정된 사람은 여기서 인정하고 법원에다 통지하면 법원에서 간단하게 실종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가족관계가 복잡해진 부분들을 쉽게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제주 4.3 이제 여순 11구도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제주 4.3 특별법도 처음에 2000년에 만들어질 때 불과 11개의 조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6년, 그러니까 20여 년의 세월이 돼서 그 2배가 넘는 조문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유족이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으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리고 여순 사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제주보다도 20여 년 늦어져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다시금 우리가 신발끈을 조어매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왜 법률을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법률을 만들어 오셨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 빨갱이들 폭동, 빨갱이 섬이라고 불렸던 그것을 법률이 이렇게 정의를 해서 3.1절 시위, 즉 무고한 민중들에 대한 경찰의 발표와 양민들의 학살이 시작됐던부터 그 사이에 있었던 무장대의 그것을 같이 넣어서 무조건 공산주의자의 폭동으로 치부오던 과거 정권의 인식과 단절시키는 법적 개념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전까지 공산주의자 폭도를 물렸고 제주 4.3을 언급하기만 하면 고문당하거나 끌려가거나 체포당했던 그랬던 제주도민들을 희생자로 호명하면서 과거로부터 불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규명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제주 4.3 평화재단, 평화기념공원 이런 것들 해서 계속 진상규명하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보는 그런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를 확보를 했고요. 뭐 직권재심, 배보상 이렇게 끈질긴 투쟁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도 우리가 계속 여순을 바라보고 제주 4.3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소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뼈아픈 역사를 볼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이 아리죠. 예, 그것은 바로 이제 분단 이데올로기. 지금도 우리가 이 분단의 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단의 문제, 동족 상잔의 문제, 손가락총이라고 서로 그때 배신하고 죽여야만 했던 그 아픈 역사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어떤 이념과 상관없이 친구를, 가족을, 형제들을 죽였던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희생자라고 불리우면서 제주 4.3의 명예를 회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주 4.3을 우리는 순환사로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희생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자이어야 되고 희생자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자꾸 지워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나가서 봤는데 여수인민대회 이렇게 있었던 그 그림이라든지 제주에 있어서도 사실은 4.3이 일어나기 전에 1년 동안 2,500명이 체포가 되고 아까 중학생부터 해서 고문치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남로당 주심의 무장 유격대가 탄압이면 항쟁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그 친일경찰하고 붙은 미군정이 주도하는 그 경찰력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사상되는, 지워져 버리는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을 희생자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으로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죽거나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감옥에 간 사람 말고 그 당시에 제주 같은 경우는 해안가 소기령으로 인해서 중산간 마을이 다 불타고 마을 자체가 즉 살았던 마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만 가구 이상이 소실되거나 불타거나 해체됐다라고 하는데 영구히 복구되지 않았던 그런 마을들 형무소의 수용 실태는 어땠는지 육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부분이라든지 진압작전의 지휘체계 박진경 우리 여순과 제주 4.3에 나온 윤상길 중위가 사살한 박진경이라든지 기타 송효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처벌도 안 되는 문제 등등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쫓기는 그 와중 속에서 이번의 타임을 놓치면 시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배상이라고 하는 즉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못 넣습니다. 그냥 특별한 지원금을 강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9천만 원의 휴일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얼만큼 다쳤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 등급을 나눠서
많이 다치면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다치면 좀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70년이나 제주 4.3이라고 하는 그 지옥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게 그때 죽었던 사람들보다 과연 고통이 더 적은 건지 우리는 고통을 저울질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미국의 책임 문제입니다. 이미 서중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4.3는 이미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미군정이 장악한 한반도 남쪽 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책임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70주년을 맞으면서 범국민위원회에서 미군 책임 촉구 10만인 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넘어서 정확하게 11만 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는 서명지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전달식을 했고 유엔에 가서 심포지움도 했고 2021년에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몇 년 동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직접 가갖고 38,000개가 넘는 자료를 수집해서 추가 진상 조련집을 5건을 발간을 해서 그 당시에 제주 4.3에서 미군정이 제주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부추겼는지 방관했는지 직접 지휘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2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건의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원 소송의 주된 것은 특별법이 빨갱이들을 예우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희생자라고 하는 명분에 폭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소송이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송의 자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명의 그때 위원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결정을 했고 다수가 합헌이라고 해서 사건은 그냥 각하돼서 종결됐지만 그 당시에 희생자가 안 돼야 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위에 썼습니다.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하되었기 때문에 판결도 아니고 그냥 끝난 거였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서 뭐 이런 제주산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 유격대하고 협력해갖고 이런 사람들은 희생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고 이것을 받아들여갖고 4.3 중앙위원회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러한 사람의 기준을 정해서 32명 정도는 희생자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물론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정부가 수립한 10월 달에 일어난 군인들의 봉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제주 4.3은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정부 수립 이전에 발발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문제에 바로 부딪히게 되고 과연 이미 이데올로기가 없어졌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21세기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있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해원 상성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해방 전국에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때 어떤 이데올로기를 택하고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너는 희생자가 안 돼, 넌 절대로 안 돼 라고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과연 궁극적인 해원은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결국 그것과 이어지는 약간 위상을 달리하는 말로 제주 4.3은 아직도 이름이 없습니다. 제주에 가셔갖고 여러분 평화기념관을 가시면 바로 입구에 누워있는 게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는 비석입니다. 여수에도 그 여수순에도 비슷한 게 있죠. 점점점점만 적혀있는 까만 비석. 그런 것처럼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도 이 백비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설명이 언젠가는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제주 4.3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저는 이제 버릇이 자꾸 제주 4.3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제처에 가서 공식 용어는 약어가 뭐냐면 제주 4.3 사건법입니다. 근데 저희는 특별법이 하도 이랬지만 법제처는 제주 4.3 사건법이라고 사건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동학농민 반란으로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으로, 그래 동학농민 항쟁으로 갈 때까지, 지금은 동학농민 혁명으로까지 부를 동안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18도 사태였다가 지금 민주화운동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주 4.3 사건의 이름을, 그리고 여순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법률 투쟁의 문제에서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제주 4.3 특별 개정법에 대해서도 역시 작년에 우익단체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특별예심, 아까 직권재심, 수용인들, 범죄자들을 그렇게 법률이 해서 무죄를 주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여전히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게 과연 어느 수준에까지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은 여순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이 잘 되어야 여순이 잘 되고, 또 여순이 됨으로써 제주 4.3이 더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특히 제주 4.3과 여순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한국 현대사 학살 사건 중에서 정말 특이한 특성, 실패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끼어서 주도했고 분단으로 인해서 폭도로 굳혀진 그 역사성에서 비롯돼서 지금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고작 해야 하는 것이 희생자가 누구이냐, 나도 희생자야, 너는 희생자 아니야, 이렇게 가르는, 희생자만이 강조되고 진상규명을 제도화시켜서 그 제도화된 그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운동이 갖는 한계 지점을 넘어가는 그런 운동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제 여기 모이실 여순특별법 이쪽에 관련된 유족회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 더욱 열심히 함께 하셔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